네, 안녕하세요. 더벙커 테이블 위의 전쟁사 김수린생도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전인범 장군님 모셨는데요. 오늘은 좀 박 팀장님이 결석을 하셔가지고 단둘이 좀 오붓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 어서 오세요. 반갑긴 한데 단둘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이거. 아니 또 제가 좀 분량이 없었잖아요. 저 못 보신 분들 오늘 많이 보시라고 제가 몰래 장군님만 불렀습니다. 보충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 네. 궁금하십니까? 네네. 오늘은 좀 전쟁에서 빠질 수 없는 우리 지뢰 특집을 좀 준비를 했어요. 지뢰. 네네네네. 아. 사실 제가 지뢰라고 해봤자 그 컴퓨터에 있는 지뢰 찾기 있잖아요. 거기서만 접해봤지 영화에서 빵빵 터지는 것만 봤지 사실 눈앞에 지뢰가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무서워서 한 발자국도 못 걸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 지뢰가 좀 어떻게 탄생됐는지 너무 궁금해요. 지뢰는 사실은 우리 동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13세기에 중국에서 이제 화약을 발견해서 지뢰를 썼다. 그러니까 땅 속에 묻고 터뜨렸다는 건데 지금 추측한 데는 항아리 같은 데다가 화약을 집어넣고 거기에 이제 뭐 파편이 될 만한 것 좀 이렇게 넣고 화약을 쭉 이렇게 뿌려놨다가 적이 다가올 때쯤 됐을 때 불을 붙여가지고 터뜨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최초의 지뢰고 그런 비슷한 형식으로 땅에다가 폭약을 묻어가지고 썼던 게 미국의 남북전쟁 때 좀 활용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지뢰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였던 전술이네요. 그러니까 지뢰라는 건 땅 속에 폭약을 묻어서 무기로 사용한 것은 화약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부터 얼마 안 있으면서 사람들이 그런 거를 생각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화약을 갖다가 이렇게 쭉 뿌려가지고 불을 붙이고 한다는 거는 비가 오면 못 쓰고 뭐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지뢰, 즉 폭약을 넣고 거기에 작용을 시키면 작용이라는 거는 사람이 밟거나 무게가 가해지거나 떨어지거나 했을 때 이게 폭발하도록 하는 이 개념은 1차 세계대전 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영화에서 지뢰 탁 밟으면은 움직이지 마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지뢰는 밟을 때 터지는 게 아니라 무게를 딱 눌렀다가 뗄 때 팍 하고 터지는 거예요? 원래는 두 가지 방식이 다 가능해요. 그렇지만 요즘은 밟았을 때 터지는 게 99%예요. 왜 그러냐 하면 밟았다가 뗄 때 터지게 하려면 휴즈가 굉장히 복잡해요. 잘못하면은 그 충격 효과가 좀 덜하기 때문에 밟아서 뛸 때 터지게 하는 것보다는 밟을 때 터지게 하는 게 값도 싸고 만들기도 좋고 확실하게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요즘 지뢰들은 밟을 때 터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좀 지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땅속에 어쨌든 안쪽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적군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아군도 굉장히 많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비무장지대에 수백만 발의 지뢰가 묻혀져 있는데 진짜요? 우리 아군이 피해를 많이 봐요. 그러면은 뭐 탐지기라든지 아니면은 구역별로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한 지도라든지 이런 걸 보고 다니는 건가요? 지뢰를 매설할 때는 지도를 만들어요. 매설하는 방식도 다 있어요. 큰 지뢰를 하나 묻어놓고 거기에 조그만 지뢰를 묻어놓고 지뢰밭을 만들어서 그 지도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제거하고 할 때 쓰는데 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세월이 지나면 그게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뢰에도 종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우선 사람을 주로 다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죽이기 위해서 만든 지뢰, 대인 지뢰라고 그래요. 탱크나 차량 같은 거를 못 오게 하기 위해서 만든 지뢰. 그러니까 지뢰가 크죠, 그죠? 네. 그런 거를 대전차 지뢰라고 그래요. 주로 깡통 복숭아 같은 게 대인 지뢰의 기준이 되고 반려동물 그 간식으로 쓰는 조그만 그 왜 있죠? 그 참치캔 같이 생긴 게 대인 지뢰의 작은 형태가 돼요. 아 그러면은 대전차 지뢰는 훨씬 폭발력이 큰 거예요? 훨씬 폭발력이 크고 대략 크기가 이 정도 되는데 프리즈비라고 왜 던지는 거 있죠. 아 이렇게 슉 던져서 이렇게 무는 거요? 그거보다 약간 더 크게 생긴 게
그게 대전차 지뢰예요. 아, 그러면 지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폭발력이 어마무지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아무데나 묻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묻는 뭐 장소나 뭐 루틴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지뢰를 매설할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이 길로 못 오게 하기 위해서 또는 이 길로 오기가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매설을 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길로 오게 하기 위해서 매설을 해요. 여기하고 그 옆에를 지뢰를 매설해 놓으면 사람들이 지뢰 있는 대로 안 오고 지뢰 없는 대로 오겠죠. 네네. 그 지뢰 없는 대로 오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소위 말해서 살상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대포로 쏘든지 뭐 폭탄을 떨어뜨리든지 해가지고 아작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뢰를 우리가 이제 통틀어서 장애물이라고 그러는데 지뢰하고 철조망 이 두 가지가 아주 실과 바늘과 같은 존재예요. 지뢰를 매설하고 적절히 철조망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는 뭘 하냐면 기관총을 설치를 해요. 장애물 지대가 되는데 그 지대를 넘으려고 할 때 그러면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못하죠. 네네. 그때 그 지역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기관총을 설치해 놨다가 네. 거기 넘어오려는 사람들한테 기관총으로 쏘면 지뢰도 터지지 뛰지도 못하지 총알은 날라오지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지뢰가 얘기로는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영화에서 터지는 거나 맞지 실제로 지뢰가 터졌을 때 어느 정도의 그 폭발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사상을 입히는지 이런 게 전혀 실감이 안 가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좀 무서울 것 같은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력 시범을 하기 위해서 네. 지뢰를 설치하고 폭발을 시켜요,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나요. 꽝 하는데 꽝 소리와 동시에 그러니까 공기가 찢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너무 크다 못해서 거의 그 다음에 이렇게 확 바람 같은 게 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도 한 200m 이상 떨어져 있을 때 느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애물, 지뢰하고 철조망하고 기관총하고 이게 삼위일체가 되면은 그거는 뚫기가 힘들어요. 근데 요즘은 되게 많은 무기들이 발달했잖아요. 네. 근데도 지뢰, 기관총 그리고 철조망 있으면은 천하무적인가요? 공격하는 사람이 상당한 화력을 갖고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뚫기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 지뢰지대에다가 포격을 해가지고 그 지뢰지대를 폭발을 시킨다든지 네네. 또 동시에 철조망을 파괴해서 그리고 이제 통과하는 건데 우리가 1차 세계대전 때 그런 방법을 썼거든요. 그렇지만 기관총 앞에서는 당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탱크가 이제 필요한 거죠. 지뢰가 이제 그 통조림 크기만한 게 있고 참치 크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목적이 틀려요. 참치 크기는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을 부상시키는 게 목적이야. 밟은 다리가 발목하고 사이가 부러져요. 이 사람을 후송을 시키기 위해서 두 사람이 이 사람을 들고 나가야 돼. 그럼 세 사람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고 통조림 같이 생긴 거는 위력이 커서 네. 폭발을 하면 한 2, 3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쳐요. 밟은 사람은 발목이 날아가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치기만 하고 띵 하기만 해. 그거 말고 이 통조림만한 것 중에서는 소위 말해서 도약식이라고 그래서 이건 독일에서 처음에 발명을 했어요.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발견했는데 지뢰를 밟으면 지뢰가 여기서 한번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공중으로 떠요. 오. 그래서 한 1.5m 크기에서 한 번 더 폭발을 해. 이중 폭발이에요? 이중 폭발을 해요. 오. 그래서 바운싱 베티라고 그러는데 통 튀는 베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런 식으로 도약식의 지뢰들은 한 번 터지면 15m 이내에 있는 거는 다 죽어요. 폭발력도 대단하고 살상력이 대단해서 굉장히 무서워. 사람이 쪼가리가 나가지고 이 심리적 충격이 굉장해서 더 이상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차 지뢰들 큰 것들. 네. 큰 것들은 탱크나 차량이 지나가서 밟아야만이 터져요. 사람이 밟는 걸로는 사람이 안 밟는 터지고. 거는 안 터지고 사람이
점프를 해서 꽝 하고 하면은 터져. 그렇지만 그거 밟고 지나간다고 그래서는 터지지 않아요. 대전차 지뢰 하나 설치하고 통조림. 통조림 크기 된 거 몇 개 설치하고 그다음에 자그만 거 이렇게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게 기본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쇠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목함 지뢰라고 하는 것들 이 공산권에서는 나무로 지뢰를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면 지뢰 탐지기로 탐지하기가 어렵고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위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 그리고 땅속에 있으니까 한 2주, 뭐 땅의 기후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2, 3주 지나면 이 지뢰가 뭐 썩거나 이래가지고 효과를 못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거기다 이제 뭐 좀 방수제도 뿌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그 쇠로 만드는 것보다는 견고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요새는 쇠로 안 만들고 플라스틱으로도 많이 만들어요. 안 썩으니까. 아, 썩지 말라고. 오래 가라고. 오래 가라고. 아까 그 휴즈가 밟았을 때 터지는 거, 네. 또 뛸 때 터지는 거, 뭐 이렇게도 있지만 그 휴즈에다가 실을 연결하는데 낚싯줄 같은 거 또는 우리는 인계철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철선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으면 굳이 안 밟더라도 사람이 지나가다가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이렇게 선이 있는데 그걸 툭 치면은 터지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지뢰를 설치가 되면은 처음에는 지뢰 몸통하고 네. 휴즈하고 분리가 돼 있어요. 지뢰를 설치하고 나면 휴즈를 연결을 하고 안전핀을 뽑고 해야 돼. 근데 연습을 많이 안 하면 이 안전핀을 뽑는 게 무서워요. 이런 지뢰를 설치를 하면 통로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네네. 개척하는 방법은 금속 탐지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소리가 나요, 이제. 뭐가 있으면 금속이 아니더라도 뭐 플라스틱이 됐든 뭐가 되면 삐 소리가 나면은 거기에 가가지고 판에서 이걸 꺼내야 돼. 꺼내기 전에 아까 얘기한 안전핀을 뽑았죠. 머리핀 같은 걸로 꽂아 넣어도 돼요. 임시로 이렇게 그 구멍을 막아놓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부비 트랩을 만들어요. 부비 트랩은 트랩이란 말은 네네. 함정이라는 뜻이잖아. 네네. 부비라는 거는 바보, 어리석은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지뢰에다가 특히 대전차 지뢰. 대전차 지뢰는 크고 무거워요. 네. 공병들이 개척을 많이 하는데 개척할 때 그냥 이렇게 들어 올려서 사람이 밟아도 안 터지니까 안전장치 해놓고는 그냥 쓱 들어서 옆으로 빼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대전차 지뢰를 뭐 10발을 설치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2발은 한 발이 안에 2발을 설치를 해. 폭에서. 그래서 이거를 드는 순간에 밑에 있던 게 폭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부비 트랩이에요. 그런 것들이 부비 트랩이야. 또 자기 전후 죽은 사람 시신 밑에다가 폭약을 설치해가지고 그 시신을 들으면 폭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이게 부비 트랩이에요. 그래서 이 지뢰를 설치할 때는 이런 부비 트랩을 같이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전쟁터에서는 아무것도 만지면 안 되겠네요. 깡통 그 황도 같은 거 전시에는 그거 함부로 주스면 안 돼. 거기 뭐 독약도 넣을 수 있으니까 지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제거할 때는 네. 지뢰 탐지기로 쳤든지 아니면 꼬챙이나 대검 같은 걸로 일일이 땅을 눌러봐야 돼요. 근데 지뢰가 이렇게 있으면은 밟기 전에 눌러보는 건 괜찮아요?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 안 되고 옆으로 눌러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런 실이나 이런 밟는 거 있죠. 그게 이렇게 땅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 돼. 네. 그리고 뿔이 3개가 있어. 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안 보이지만 납작 엎드려서 보면 보여요. 아니 근데 지뢰 같은 거를 설치할 때 우리가 맨바닥에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전쟁터 이런 데 보면 막 풀숲 엄청 풀숲 막 진흙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하면 내가 설치를 했다고 해도 다시 가면 잘 안 보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럴 때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한 이걸 다음에 하나하나 엎드려서 한 다음에 가야 돼요? 한 다음에 가는데 다 못하면 자기 밟을 때만 하고 거기다 표시를 해놔요. 그러면 여기만 밟고 오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다 적의 기관총이 안 날라오고 할 때나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기관총이 날라올 때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군이 포병으로 포를 쏴주던가. 그래도 불분명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돌격했어. 특히 그 소련군이 이런 그 전술을 많이 썼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지뢰지대가 있더라도 그냥 뛰어가는 것이
거기서 그 지뢰지대를 개척하려고 탐침을 운영하고 뭐 하도 적한테 맞아 죽는 거 하고 오히려 적더라. 그러니까 그냥 뛰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요즘은 어떤 식으로 또 하냐면 폭약을 쭉 이어가지고 감아요. 로켓으로 쏴. 폭약줄이 쭉 나가면서 뚝 하고 땅에 떨어지면 그걸 폭발을 시키면 그 줄이 있던 데는 지뢰가 다 터지겠죠. 그래서 그 통로를 개척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탱크들 중에서도 불도저 같이 앞에 날이 있는 탱크가 있어요. 쇠사슬을 많이 달아가지고 탱크가 앞에 지나갈 때 이 쇠사슬이 막 돌아가요. 네네. 그래서 대인지뢰 같은 거 그걸로 다 쳐 없애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결국에는 사람이 가서 탐침을 해서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오래 가요. 지금 그래서 캄보디아 같은데 전쟁이 끝나고 30년 가까이 특히 어린아이들이 지뢰를 밟는 경우가 많았고 어떡해.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뢰가 지금 매설돼 있다고 해요.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네네. 전쟁이 끝나도 지뢰를 제거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거예요.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네. 지금도 또 추가로 지뢰를 매설하기도 해요? 지금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적하고 마주보는 상황에서는 지뢰를 매설하러 가는 사람을 쏴 죽일 거 아닙니까? 무조건 쏴 죽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사거리에 뒤에 있는 쪽들 거기는 지뢰를 그냥 뭐 쫙 깔아놓은 거야. 지뢰밭처럼 그냥. 지뢰밭을 만들어 놔서 적이 설사 전방을 뚫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네. 얼마 후에는 지뢰지대에 봉착하도록 네네. 그렇게 지금들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그때 일어났던 그 목함지뢰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발생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비무장지대 안에 GP라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네. GP에는 통상 한 1개 소대 한 35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매일 낮에는 그 비무장지대 안에를 정찰을 다녀요. 저녁에는 매복을 서요. 숨어 있다가 혹시 침투하는 사람을 잡도록 하는데 GP라는 시설을 둘러싸는 철조망이 있어요. 네. 펜스가 2중, 3중으로 돼 있는데 그 순찰을 나가거나 정찰을 나가거나 매복을 서러 나갈 때 문들이 한 두세 개 있어요. 그 문을 통해서 나가는데 북한이 그 문 앞에다가 지뢰를 3발을 설치한 거예요. 정찰을 나가던 우리 병력들이 그거를 밟고 다 다리가 부상이 돼서 다리가 절단되고 그랬죠. 근데 2015만 원이면은 진짜 그 얼마 사실 안 된 일이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게 또 북한이 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대비할 대책 같은 게 있나요? 그 지금 방금 얘기한 그거 하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니까요. 우리 그 GP 바로 코앞에까지 와가지고 하여튼 땅을 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지뢰를 3발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들키지 않고 또 철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해서 정말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게 바로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이에요. 장군님 입장에서는 좀 앞으로도 이 지뢰가 더 발전해서 더 이렇게 잔인하게 전쟁에 쓰일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국제사회는 네. 지뢰를 쓰지 말자고 해서 그런 협약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또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 군인이 죽는 것보다는 하여튼 일단은 이런 무기가 있으면 써야 되기 때문에 네. 내가 그 현역에 있을 때는 지뢰를 가지고 훈련을 많이 했어요. 요새는 지뢰 가지고 훈련을 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지뢰라는 게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지뢰를 알면은 괜찮지만 지뢰를 모르면은 큰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뢰를 매설할 때도 사람 간의 거리를 한 5m 내지 10m 이렇게 떨어져서 해요. 그래야 하나가 터지더라도 여러 명이 안 죽으니까. 아, 지뢰 진짜 제가 지금까지 지뢰 찾기로 지뢰를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대한 것 같아서 갑자기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면서 아, 지뢰가 그래도 다행히 전 세계적으로 협약으로 이제 금지가 된 거잖아요. 일단 안 쓰기로. 그 사실은 사인하는 사람들이 바본 것 같고 아, 진짜요? 저 같으면 절대로 사인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뢰가 땅에서 이제 묻는 지뢰인데 네네. 그거 말고 또 바다에 있는
지뢰 들어보셨어요? 네? 바다의 지뢰를 어떻게? 기뢰라는 걸로 이제 있는데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왜 뿔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 있는 지뢰찾기 할 때 이렇게 진짜 지뢰찾기에 나오는 그 이렇게. 큰 쇠 구슬에다가 폭약을 집어넣고 거기 뿔이 이제 탐지기예요. 그래서 배가 그 뿔을 딱 치면 이 폭발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둥둥 떠다니도록 돼 있는데 그 밑에다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그 바다 밑에다가 묶어요. 네. 그럼 이게 여기 떠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바다 위에 떠 있을 수도 있고 물 위에 떠 있을 수도 있고 물보다 약간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배도 배지만 잠수함 같은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요즘 기뢰들은 또 좋아져가지고 배같이 큰 물건이 올 때 거기서 생기는 전자기파 또는 소리 이런 거를 들으면 기뢰가 꼭 어뢰같이 생겼어요. 바다 밑에 자고 있다가 그런 소리가 들리거나 그런 전파가 오면은 눈을 떠서 거기를 공격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디코이라고 그래서 보내가지고 소리를 내게 해서 그 디코이를 공격하게 한다든지 또 제일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그렇게 부양식 이런 것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쇠사슬을 자른 다음에 둥 하고 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총으로 쏘면 폭발을 해요. 그거를 소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그 바다에 있는 기뢰들, 바다에 있는 지뢰를 우리가 제거하는 것도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옛날에는 잠수함에서 이제 그렇게 기뢰를 또는 배로 가져가서 풍덩 떨어뜨렸는데 요즘은 잠수함이 가가지고 꼭 어뢰같이 생겼으니까 그런 거를 바다 밑에다 이렇게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한 발, 두 발, 세 발만 있어도 항구 전체를 갖다가 작전을 방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땅에는 지뢰 또 바다에는 기뢰 이런 것들을 굉장한 그 위협이 되고 있고 이런 거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진행을 시켜야 돼요. 듣기만 해도 너무 무서운 지뢰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 우리 또 지뢰 말고 지뢰 친구 빠질 수 없는 또 우리 무기가 있잖아요. 전쟁에. 뭐죠?